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차트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HJ중공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J중공업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조정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조정을 줄 것이며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여줄 건가. 그리고 홀딩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움직임이 그렇게 엄청 나빴다기보다는 약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움직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빼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뉴스도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HJ중공업에는 엄청난 호재가 어떻게 보면 나와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력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것은 고점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 어떻게 보면 외인이나 기관들이 주워서 다시 담아가야 돼. 이거 뭐 종목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매도를 얘들이 했다라고 해서 아 이거 이제 끝났네, 조정 주고 끝나려나 보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얘네는 여기서 차익 실현했으면 최대한 뺄 수 있는 만큼 빼고 저점 어느 정도 인식시킨 다음에 만들어서 다시 끌어올려야겠죠. 그래야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으로 다시 한번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뺄 것이며 언제 다시 끌어올릴 것이냐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부터 좀 살펴보시면 일단 오전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HJ중공업이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를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죠. 보시면 오전에 공시가 나왔고 뭐 계약 금액 같은 경우에 지금 뭐 6천억이 넘는다라고 확인이 되고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무려 33%나 되는 뭐 이런 엄청난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하방을 오전부터 줬죠. 그러더니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결국 브레이크 걸리나 HJ중공업 하락세로라고 나오면서 내용은 이것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108% 올랐다. 많이 올랐다라는 걸 그냥 인식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주로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들이 떠나가면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아주 그런 큰 어떤 내용을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부각시키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후로 넘어가면서 마스가 이대로는 어려워 3천억 불 펀드 교착 상태라는 어떻게 보면은 조선업 전체에다가 안 좋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결국엔 뭐냐면 사업 이행하는 주체는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그 부분은 이견이 없다라고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이런 뉴스를 써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거든요. 뭐 무슨 소리냐? 수급을 보면은 개인이 다 샀다, 외인과 기관이 다 뺐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손바뀜의 일환이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빼는 것도 중요한데 개인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의 움직임이 항상 제일 커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뭐 순매수로 봤을 때도 그렇고 완전한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보면은 결국엔 개인이 다 크거든요. 개인이 매물을 빼게 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얘네는 자기의 물량을 덜 빼고도 개인의 물량만으로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 사모펀드는 또 조금씩 담기 시작하네요. 얘네는 더 상방을 보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만큼 아무래도 단기적인 차익 매물도 개인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기관이나 외인들도 물량을 많이 빼고는 있지만 얘네는 최대한 누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담으면서 계속 빼는 거죠. 언제 다시 끌어올릴지 모르니까 기관이 보통 많이 모아놨다가 빼는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얘네는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단기적인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관이 빼고 있지 아까 뉴스에서 보면 외인이 빼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일 매도를 보여준 건 어떻게 보면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이제 뭐 이평선 봐야겠죠.
제일 간단한 겁니다. 이평선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그리고 조정을 줄 때는 이평선이 만나는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서부터 어떤 변곡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만일에 여기서 큰 폭으로 낙폭이 나온다면 5일선이 꺾이겠죠. 11선은 여전히 움직이는 상태일 겁니다. 그럼 5일선과 11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느냐를 봐야 될 거고요. 일단 오늘만 하더라도 5일선을 지켜줬거든요. 그러면 내일은 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완벽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준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천주가 돌고 있다가 상방으로 가면서 홀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천주에서 400주는 홀딩으로 넘어가고 600주만 돌게 되는 그런 움직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적인 움직임 넘어가고 여기서 이 정도까지 물량을 뺐는데도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 금액까지 뺐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이 더 이상 안 나온다. 계속 이런 인식이 되게 되면 거기가 자리를 잡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큰 낙폭을 보이면서 과대 낙폭 구간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뭐 사모펀드가 됐더라도 기타 법인이 됐더라고요. 제가 순서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죠. 일단 기타 법인이랑 사모펀드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기관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얘네가 이제 뭐 1번, 2번을 다투죠. 그런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거 심상치 않네. 연기금하고 투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네는 직접적으로 자금을 관리해서 수익을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먼저 발빠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조금 놓고 보면 내 돈이 아니에요. 회사 돈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그러니까 얘네들보다는 수익에 대한 압박감이 적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 갈려나 본데 얘네들이 보내려고 하네 하면 얘네가 같이 들어옵니다. 보험은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험 같은 경우는 얘네는 굉장히 보수적인 매매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죠. 얘네는 좀 요새 제약 바이오 쪽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금투 같은 경우는 LP들 많이 껴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얘네가 가만히 있는 건 그냥 고점에 가 있고 고점에서 어느 정도 뭐 꽃가창 채워주는 역할 정도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전혀 안 한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순매수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모펀드하고 기타 법인이 같이 들어왔다라는 건 투신하고 연기금을 끌어들이는 움직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하방으로 조금 밀렸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도 하방 압력을 줄 때 매수를 합니다. 그 주체가 손이 바뀌기 때문이지 뭐 얘네는 뭐 다 빼고 뭐 개인만 사고 이런 움직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큰 낙폭을 보여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개인만 엄청나게 위에서 많이 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움직임이죠. 당연히 상승폭이 크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일단 투자주의가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조정의 움직임을 주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옆으로 약간 눕히는 듯한 조정을 주면 줬지 뭐 더 엄청난 이런 하방 낙폭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뉴스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뭐 조선 기자재라던가 조선도 다 같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는 다 조금 빠졌는데 만일에 HJ중공업만 엄청나게 빠졌다. 오늘 뭐 낙폭 크게 가져가서 10% 넘게 빠졌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윗골이 길게 남기면서 이거 뛰어넘고 뭐 이런 움직임 보여줬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차익 실현이 더 나왔다라는 거죠. 뭐 이런 데서 그러면서 얘네들이 다 팔고 외인도 팔았다 하고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5일선 지켜가면서 5일선 이렇게 5일선이 눕히는 그런 움직임으로 조정을 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상승하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만들 수도 있어요. 고점 근처에서 횡보하면서 움직임을 만드는 것도 어떤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J중공업 현재로서는 걱정이 없는 움직임이다. 오늘 뭐 6%, 7% 하락 나왔고 비중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손실의 구간일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여기 꼭대기에서 사서 뭐 어제 종가에서 사서 오늘 빠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뭐 그러신 분들도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3만 원 찍었으면 5만 원 보고 가야죠, 여러분들. 수주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주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마스가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조선 쪽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자사주 관련해서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해당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반도체도 좀 많이 움직였고요. 뭐 이런 쪽에서도 계속 수익을 올리셔야지 되지 뭐 딱 하나만 보고 간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종목 추천방에서 많은 종목들 안내를 나갔었는데 네, 부국증권 같은 경우에 오늘 18% 이상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8월 28일 날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이렇게 9월 자사주 소각 입법 관련 이슈가 있다. 6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셔라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SK도 같이 갔죠. SK도 뭐 같이 상승폭을 만들고 있는데 약간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요거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를 했죠. 이렇게 보시면 71,500원 이상으로 매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현재가가 71,500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자사주 관련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비중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꾸준히 다른 종목에서도 올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 관련주 테크윙으로 수익을 19% 이상 봤고요. 여기 보시면 19% 이상 받고 오늘도 역시나 부국증권으로 19.2% 이렇게 요거는 지금 하얀 글씨로 해놔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글씨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지금 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이 하나 나갔어요. 보시면 이렇게 9월 9일 날 안내를 해드렸고 28,000원에서 매수하셔라 했는데 현재가가 22,000원입니다. 그래서 5.8% 하루 만에 수익을 보고 있는데 요거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여러분들 이거 파세요 5% 수익입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짝짝짝 저 잘하죠 대단하죠 이런 거 하는데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수익 막 이렇게 65% 30% 25% 가지고 가고 있어요. 22% 이것도 테크윙 아직도 절반 남아있죠. 여러분들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뭐 요렇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들어오시면 되는데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기존 구독자분들은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조만간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구독자가 여기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고 있어서 일정 인원이 되면은 비공개로 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전체 공개니까 전체 공개일 때 이렇게 여기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구독자 1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되지 않고 있네요. 많이들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제 시작이다. 오늘 또 신고가 썼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많이 안내를 해드려요. 메지온도 지금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보로노이도 뭐 추천 나가서 지금 거의 10% 수익 구간에 있고 HJ중공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길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추천해드리니까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HJ중공업 일단 내일 움직임 5일선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줄어드는지 보는 게 관건입니다. 거래량 늘어나면서 음봉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대응을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영상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강민이었습니다.